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날 입고가 된 PC 2대입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PC들이라던가 이런 수리들이 좀 밀려 있어서 다 보지를 못하고 어제와 오늘 이제 수리와 정비를 마치고 테스트까지도 다 통과가 되어서 어떻게 수리가 되고 어떻게 정비가 되고 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소 연식이 오래된 PC이기는 합니다. 왼쪽 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인텔 2세대 기반이고 오른쪽 LG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텔 4세대 기반이라 모두 10년이 넘어가는 PC인데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당부드리는 말씀이죠. 다소 연식이 오래된 PC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PC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끔씩 제가 이제 수리한 내역에 대해서 다소 오래된 PC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들을 많이 볼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정말로 저도 마음이 아픈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민걸 PC 구독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더 소중한 PC일 수도 있으니까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 PC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느냐 여쭈어 보니 그냥 단순히 그냥 오피스 프로그램, 인터넷도 뭐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그냥 PPT를 다른 모니터로 이제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PC라고도 하셨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인터넷 서핑 정도로 아주 라이트한 업무를 보시는 PC라 새로 구매하시는 그 비용보다는 수리해서 조금 더 사용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수리와 정비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물론 제가 이제 진단을 하기 전에는 만약에 너무 비용이 비싸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PC 구매 쪽으로도 염두를 하고 계셨지만 그래도 그 비용보다는 제가 한번 다 점검과 정비를 해보니까 그렇게 큰 비용 없이도 2대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조치를 해드렸으니까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도 새로운 PC 한 대보다는 이제 PC 대수가 여러 대가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수리를 조금 이제 더 비중을 두셨던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정성스럽게 정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이렇게 2대를 가지고 오셨고요. 일단은 2대를 다 살리는 방향으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델 컴퓨터의 내부 사진입니다. 이렇게 내장 그래픽은 원래 외장 그래픽이 있었는데 탈거한 흔적이 있었고요. 옆에 뒤에 PCI 가이드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LG 컴퓨터의 내부입니다. 여기서 딱 이제 봤거든요. 이제 얘는 인텔 2세대 기반이고 얘는 인텔 4세대 기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보니까 SSD 쪽에 조금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SSD부터 한번 보는데 SSD를 먼저 이제 테스트용 PC에 물리고 이제 건강 상태를 한번 찍어 보니까 이렇게 울트라 DMA CRC 오류 횟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울트라 DMA CRC 오류 횟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커넥입니다. 커넥. SSD 자체적인 결함일 수도 있지만 SSD에 연결되는 그 파워 서플라이의 그 전원, 그 케이블을 다른 걸로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SATA 케이블로 교체를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DMA CRC의 오류 횟수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SSD 자체적인 결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트라 DMA CRC 오류 횟수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교체는 아니라 먼저 케이블부터 교체를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이제 화면인데 이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델 PC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다가 가끔씩 화면이 지직지직 하면서 멈추면서 막 깨지고 하는 증상이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엄밀하게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SSD가 갑자기 잘 돌아가다가 딱 멈추고 인식이 안 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델 컴퓨터에서 바로 테스트를 하지 않고 테스트 PC로 SSD를 탈거를 해서 여기서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계속 인식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 게 아주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컨트롤러의 펌웨어를 초기화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SSD ADATA SP550이라는 걸 한번 컨트롤러를 보니까 실리콘 모션의 2256AB라고 하는 이제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펌웨어를 통해서 이제 초기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도는 아마 여러분도 다 제가 여러 가지 동영상도 한번 올려봤지만 MP2를 이용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별도로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ATA라고 해서 이렇게 보드가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SM256KAB라고 나와 있어요. 컨트롤러가. 그 다음에 이제 롬 모드로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1기가로 잡히죠.
그 다음에 이제 MP2로 해서 이제 샌디스크 이제 디램 그 메모리였거든요. 플래시 메모리는 샌디스크였거든요. 여기 사진 있나? 요거 여기 보이시죠? 샌디스크. 그래가지고 맞는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펌웨어를 지금 초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화하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실패를 했어요. 계속 실패를 했어요. 롬 모드마저도 인식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별의 별 제가 수단을 다 써봤는데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SSD 자체 결함이기 때문에 그 플래싱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이 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SSD는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민거 PC에 정비가 잘 된 SSD 2개 이제 중고로 해서 저렴하게 제가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SSD를 교체를 할 겁니다. 왜 2대를 꺼내놨냐면 하나는 지금 델 컴퓨터 같은 경우는 SSD가 불량인 거고 LG 컴퓨터 같은 경우는 SSD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너무너무 느려가지고 방치를 해놓으셨다가 며칠 전에 한번 켜보니까 속도가 너무너무 느린 거야. 왜 느린지 제가 한번 보니까 SSD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SSD 추가 장착은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용량 같은 경우도 많이 저장을 하시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최소 비용으로 이 2대의 PC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 용량으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델 컴퓨터 같은 경우는 2기가짜리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LG 제품 같은 경우는 4기가짜리가 2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통화를 했을 때 그냥 메모리 구매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클로싱 해가지고 하나는 4기가와 하나는 2기가 플러스해서 6기가로 해서 2대를 이제 사용하시는 게 어떠세요? 해가지고 거의 그쪽으로 맥락을 잡았는데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메모리 어차피 DDR3 메모리 싼데 2대를 다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이것 때문에 성능을 저하를 시킨다는 게 저는 조금은 안 좋다는 그런 선택지가 될 것 같아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지금 고객님께는 말씀 안 드렸지만 4기가 그냥 추가로 장착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2만원만 플러스 하겠습니다. 4기가짜리 하나 만원씩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2대 다 모두 8기가로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SD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제 오래된 이제 SATA 케이블을 제가 이제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소 오래된 PC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비하는 코스들이 따로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보여드리는 게 이제 SATA 케이블은 오래됐으니까 새 걸로 제가 교체를 할 거고 두 번째는 CR2031을 한번 전압 체크를 해보고 이제 너무 낮은 수치에 전압이 표시가 된다 그러면 제가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3V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역할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이제 쿨러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번 열어보니까 이제 써멀 그리스가 거의 이제 메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써멀 그리스를 새로 도포를 했고요. 써멀 그리스랑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PC 청소를 하신다고 아 이게 꾸덕꾸덕하고 끈적끈적하게 뭐야 해가지고 잘 닦아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써멀 그리스는 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닦아내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PC의 그 CPU가 아무리 팬이 돈다 하더라도 고온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뭐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아니면 사용 중에 자꾸 꺼지는 증상이 발현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재도포를 하시지 않는 이상은 이 써멀 그리스는 닦아내서는 안 됩니다. 이 써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굉장히 CPU 온도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연식이 오래된 PC이기 때문에 이제 써멀 그리스까지 재도포를 해서 조금 더 싱싱한 이제 PC로 한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기가짜리 2개를 빼버리고 4기가짜리 2개를 해서 총 8기가로 이제 세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이제 꽂아지는 이제 슬롯 부분도 이제 클리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접촉 불량에 대한 이제 이상 증상을 발현을 이제 원천 차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SATA 케이블도 이제 새 걸로도 교체를 하고 이제 CR203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대에 대한 이제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다 인식을 하는지도 한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거가 이제 조금 이제 손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였는데 일단 LG 이 PC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딱 켰을 때 바로 전원이 안 켜지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거는 파워를 찍어보니까 파워는 정상이었는데 그 조금 슬림한 케이스라던가 아니면 똑딱똑딱 하는 그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불량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분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은 제가 스위치를 교체를 할 거예요.
이 스위치 교체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납땜질을 해가지고 다 끄집어내고 또 새로운 걸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작업이라 대부분은 외부로 이제 스위치를 달아주는 업체들이 많은데 꾸민거 PC는 일단 하는 데까지는 다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분해를 하고 이렇게 생긴 거 요거 또각또각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를 이제 빼서 교체를 해줄 거예요. 보통 푸시업 방식의 그 스위치 같은 경우는 호환성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뜯어내지 않고 그냥 걔만 살짝 바꿔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다 납땜을 다 제거를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금 다소 번거로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라던가 좀 업체에서도 좀 잘 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새 거가 하나가 있고요. 제가 요거랑 요거랑 교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교체를 완료를 한 거예요. 얘는 이제 뜯어진 친구고요. 그 다음에 1번 PC, 델 PC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가 없었고, 지금 2번 PC, 그 LG PC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가 있었거든요. 하드디스크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정비를 할 건데, 제가 예전에 이제 만든 동영상이 있어요. 그 하드 딸깍딸깍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시다 그러면 제가 이 위에다가 지금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작업을 왜 하느냐. 하드 딸깍딸깍 뭔지 아시죠? 이게 대부분 노후화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노후화가 되게 된다면 뭐 접촉 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접촉 불량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번 제가 조치를 하는 건데 일단은 이 보드를 아예 나사를 빼고 이 보드에 대한 접촉 부분을 클리닝을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지금 여기는 지금 별 나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거를 풀러주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로직 보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접촉을 부분에서 우리가 클리닝을 해줘야 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 이렇게 지금 이건 도시바 하드 같은 경우는 꽤나 제가 봤을 때 조금 내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뭐 이런 좀 정비하기가 좀 쉬운 보드 중에 하나예요. 좀 이렇게 이쪽 부분은 클리닝을 할 거고 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쪽 부분은 더 같이 클리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 부분 총 세 가지네요. 여기 여기까지 이제 클리닝을 해줄 거고요. 그래도 연식에 비해서는 조금 깨끗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CR203을 빼서 이제 전압 체크를 해보니까 보통 3V가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교체를 하지 않는데 3V 미만이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교체를 해요. 일단은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저는 조금 더 오래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자 CR203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203이 요 수은전지 같은 거, 리튬전지, 요거 500원짜리만한 전지의 역할은 PC의 전원이 인가되지 않았을 때 컴퓨터의 날짜와 시간을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의 세팅값을 기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방전이 되거나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한다 그러면은 매번 바이오스가 초기화되고 날짜와 시간이 매번 초기화가 돼서 좀 불편함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 걸로 이제 교체를 해 놓으시면은 또 앞으로도 쭉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방전 단계에 거의 들어가는 진입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새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V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PC를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이거를 다시 재교체하시는 일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또 SSD가 아까 불량이라고 했잖아요.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교묘하게 SSD를 제가 제대로 딱 장착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얘 이제 두 번째 이제 써멀 그리스도 이제 새롭게 재도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장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후면 부분에 보니까 이제 RGB 단자 있는 부분에 이제 모니터에 있는 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뽑으셨는지 혹은 지금 모니터 케이블에 여기에 이제 고정 나사가 박혀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것도 보고는 또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사로 제가 새롭게 고정을 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한번 켜보니까 그래도 SSD도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메모리도 다 인식을 하고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이제 2기가짜리 탈거를 한 거죠.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PC는 너무 느려서 재사용이 가능하느냐 이게 가장 급선무였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사용 중에 자꾸 화면이 아주 줄이 가면서 먹통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SSD인 확률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고 전에 이제 혹독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뭐 CCT라든가 퍼마크 그 다음에 뭐 시내 벤치라던가 이런 거를 돌려서 이제 써멀 그리스도 제가 재도포를 했으니까 얼마만큼 이제 정비가 잘 되고 또 얼마만큼 더 사용하실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다 통과가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뭐 모니터에 뭐 깨짐이라든가 이런 증상 없고, 그다음에 속도도 지금 얘 성능에 맞게끔 빠릿빠릿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고객님께서 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냥 PPT를 뭐 다른 모니터에 띄우시거나 아니면 간단한 인터넷 서핑, 그다음에 오피스 문서 작성 용도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PC로 이제 재탄생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PC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PC 물론 좋죠. 그런데 나에게 맞는, 나에게 지금 용도에 하나도 지금 뭐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은 다소 오래된 PC라도 정비해서 쓰시는 게 또 경제적으로나 뭐 효율적으로 이제 좀 소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PC 두 대도 제가 저렴하게 이제 정성스럽게 세팅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두 대 모두 살렸으니까 이 두 대 모두 좋은 역할로 또 하시는 일마다 다 좋은 결실을 맺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